자, 교재는 2페이지 교정의 개념입니다. 오늘 교정학 첫 시간인데 교정학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수업 잘 따라오시고 필기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완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개념을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줄, 교정은 원래 심리학적 용어에서 유래되었다. 심리학 밑줄 그시고, 교정은 다양한 학문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심리학이 교정학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교정은 심리학에서 유래되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자, 국어학상 보면 이 교정이란 요 한자 있죠. 요 교자가 바로잡을 교자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바로잡는다는 얘긴데, 자, 밑에 보면 범죄인의 일탈된 성격, 행동 등을 바로잡아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4화 시킨다, 이런 일체 활동을 교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교정이란 단어에서 보듯이 과거에는 엄벌주의적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너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 응보 이것만 강조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출소하고 나면 뭐 할 게 없잖아요. 사람도 안 만들어졌지. 그러다 보니 배운 것은 도둑질이기 때문에 또다시 강도 절도를 하죠.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가 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교정 행정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에서 이제 범죄인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기술도 배우고, 그래서 출소해서 밖에 나와서 직장을 구해서 이제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 등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교정 의미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엄벌주의적 형벌이 있는데 지금은 이 교정유지의 교육적인 형벌을 적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되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범위를 보게 되면요, 교정이란 말의 의미는 4단계로 구분되는데 이쪽에서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가장 좁은 의미가 최협인데 이 최협의는 자유형 집행자, 자유형이란 자유를 박탈당한 형벌인데 징역, 금고, 구류가 자유형에 속하죠. 이 자유형 집행자 외에 노역장 유치자도 포함됩니다. 노역장 유치자는 벌금 미납자를 말합니다. 벌금형은 재산형이거든요. 재산형인데 벌금을 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몸으로 때워라 이 말입니다. 그 몸으로 때우는 것이 노역장 유치입니다. 노역장 유치를 당하면 이 자유형 집행을 받는 효과를 누리죠. 그래서 이 최협이란 이 교도소 내에 수감되는, 즉 자유를 박탈당하는 징역, 금고, 구류의 노역장 유치자, 이런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의 교정을 최협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형집행법을 공부를 할 텐데요. 그 형집행법 조문에 가보면 수형자란 말이 나오는데 그 수형자라는 말의 의미가 요 자유형 집행자하고 노역장 유치자 등을 말합니다. 자, 협의는 이 최협의보다 한 단계 범위가 넓은데, 자, 지금 방금 보았던 최협의 개념에 무엇을 플러스 시키냐면 미결수입니다. 이 최협의는 기결수입니다. 자유형 집행자, 노역장 유치자는 전부 다 기결수거든요. 그런데 이 기결수 외에 미결수를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사형수는요, 기결수도 아니고 미결수도 아닙니다. 자, 사형수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았잖아요. 형벌을 받았으므로 미결은 아닌 거죠. 그럼 기결이냐? 기결이 되려면 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형 집행이란 사형이잖아요. 근데 이 사형수는 살아있는 사람이지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는 기결도 아닌 미결도 아닌 제3의 신분인 거죠. 그래서 이 협의 개념은 최협의 플러스 미결수 플러스 사형수, 그리고 그 밖에 기타가 있습니다. 이 기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배울 텐데, 일단 이 최협의, 미결수, 기결수, 기타를 합쳐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형집행법에 가보면 수용자란 말이 나오는데 이 수용자란 말이 바로 협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광해는 이 협의 개념에 무엇을 플러스 시키냐면 자유박탈적 보완처분 대상자를 포함시킵니다. 치료감호소라든지 치료감호소, 소년원, 여기 전부 다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박탈된 것인데
이 친구들은 형벌보다는 이 보호한 처분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강이란 이 광의 개념에 뭐를 더 플러스 시켰느냐면 사회내 처우입니다. 사회내 처우. 자유박탈적 보안 처분은 시설 내 처우잖아요. 근데 사회내 처우는 출소한 자들이야. 출소했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재범 위험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자들에게는 보호관찰 처분이라든지 갱생보호라든지 발질 채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내 처우에 들어오거든요. 이런 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넓은 개념의 최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이 혹시 교정직이라면 이건 적지 마세요. 교정직 시험을 준비한다면 요 협의의 이 대상자들, 즉 수용자죠, 수용자. 요 수용자를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고, 보호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자유박탈적 보안 처분, 사회내 처우 있죠? 요쪽 그 사람들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정직과 보호직의 범위가 좀 다르죠. 자, 기출 봅니다. 자, 기출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본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어차피 기출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 기출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이 어떻게 기출로 변형되어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보면 이 구경이라고 쓴 말은 구급 경력 채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협의 교정의 이 개념에는 자유형 집행자, 미결수, 노역장 유치 명령자, 자유박탈적 보안 처분 대상자가 포함된다. 이 자유박탈적 보안 처분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광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밑줄 그는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기출 14년도 국가직 7급입니다. 여기서 국가직 7급이라는 교정직 7급을 말합니다. 제가 보호직 같은 경우는 보호직 7급이라 써놓거든요. 국가직 7급이라고 하는 것은 교정직 7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교정학의 연구 대상은 범죄인에 국한된다. 틀렸습니다. 형사정책에서 배우면 범죄 피해자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죠. 피해자도 연구 대상이 되고 여기 보시면 자유박탈적 보안 처분이라든지 사회내 처우 대상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연구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범죄에 국한된다는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기출입니다. 자, 07년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교정학의 연구 대상에는 사회봉사 명령, 그 다음 구치소 수용자 관리, 가석방 기준, 양형 기준이 포함된다 했는데 이 양형 기준은 교정직 연구 대상이 아니고 법원 쪽입니다. 그렇죠? 법관들 양형 기준 표가 있죠. 그래서 법원 쪽에서 하는 일이지 교정직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형 기준에 관한 부분이 틀렸고, 네 번째, 교정학은 뭐뭐를 중심으로 교정 전반에 관한 이념과 학리를 개통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이 종합적 응용이 요청되는 분야다 라고 해서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배우겠지만 우리 교정학은 종합과학성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 응용이 요청되는 분야다 이렇게 설명되기도 하죠. 자, 교정과 행영을 비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일단 행영을 보면요. 응보용주의 하에서 구금 확보 기능을 위주로 하던 시대에 주로 사용된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행영에서는 이 자유형 집행을 강조를 하죠. 내용보다는 형식을 따지고요. 법률적 측면이 강조된다 했는데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교정은 교육청주의 등장에 따라 탄생된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은 사회복귀입니다. 교화 개선이고요. 그래서 성격을 보시게 되면 재사회화시킨다. 그래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한다. 라는 측면에서 형식보다는
내용, 실질을 많이 따지죠. 자, 추세를 보시면 자, 요거 1번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뒤에서 일제시대 할 때 배울 텐데 1961년입니다. 1961년이 우리나라 행정법 제1차 개정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61년도라 하더라도 교육형주의보다는 응보형주의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차 개정입니다. 1차 개정. 1차 행정법 개정 때 일제시대에서 썼던 형무소란 그 용어를 교도소로 바꿉니다. 그리고 형무관이라는 개념을 교도관이란 개념으로 용어를 바꾸죠. 그래서 교도소나 교도관이라는 명칭이 제1차 행정법 개정 때 등장했는데 그때가 1961년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교정의 목적입니다. 자, 교정의 목적 관련해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응보형론, 두 번째가 목적형론, 세 번째가 교육형론인데요. 여기서 응보형론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수험생들은 다 알 건데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약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잘 구별하시면 돼요. 원래 기출이 안 되는데 기출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11년도 국가직 7급에 한번 나왔고 그 이후로는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간단히 보도록 합니다. 자, 응보는 보복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밑에 목적형론을 보면 자, 형벌을 왜 내리냐? 형벌은 응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이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방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형주의는 범죄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대신에 형벌 밑줄 그으시고 X입니다. 대신이에요. 대신 형벌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형벌 필요 없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교화 개선시켜서 즉 사람을 만들어서 선량한 국민으로 재사회화시키는 것 이것이 목적형주의인 겁니다. 그러면 교육은 뭐냐? 교육은 자, 밑에 교육주의 입장에서 수형자에게 사회방위를 위한 형벌과 병행하는 겁니다. 형벌과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목적형은 형벌을 때리지 않아요. 교육형주의는 형벌을 때리되 각종 교육을 시키자. 이것이 교육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냐? 아니면 단독으로 가냐? 배제시키냐? 같이 가냐?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구별해서 목적형론과 교육형론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 갑니다. 첫 번째 기출, 현대교정주의는 뭐뭇에 상응하는 보복의 원칙에 따라 자유를 박탈한다. 이것은 보복이란 말 그리고 박탈이란 말은 현대교정주의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대나 과거 또는 근대 교정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현대교정주의는 부합하지가 않는다. 응보형주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형벌을 과하는 대신에 이런 말 쓰고 있죠? 그쵸? 형벌을 안 때리고 대신에 각종 교육을 통해서 선량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사회화시킨다는 것은 교육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형주의인 겁니다. 그쵸? 지금 여러분 이 파트를 배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쉽다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면 뭐 진도도 많이 나가고 뭐 다른 과목도 많이 배우고 그러면 막 헷갈려요. 그래서 이 기회에 확실하게 두 개지를 구별을 해 두셔서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형벌과 병행한다 이거예요. 형벌도 같이 때리되 대신 각종 교육을 시킨다. 이것이 바로 뭐다? 교육형주의인 거예요. 목적형 X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교정의 특성입니다. 자, 교정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정도 복잡한 거예요. 별 의미가 없고. 자, 두 번째로서 교정은 종합과학성을 띱니다. 그 바라보는 관점이 역사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규범학적 관점 등이 있는데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역사학은 됐고 사회학적 관점 볼까요? 이 교도소입니다. 이 교도소에 대한 연구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누가? 이 사회학자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고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프만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고프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도소는 하나의 전체 제도다. 영어로 total institution 이기 때문에 자 institution이 뭐죠? 학회, 협회 또는 무슨 원, 무슨 소 그렇죠? 교도소 할 때 그 소자입니다. 무슨 시설, 무슨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이 institution이거든요. 근데 왜 토탈을 썼냐? 거기에는 다 있다는 거야. 교도소에 가면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그 재수자들마다 하는 일이 다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먹고자 할 때 다 외부에서 그 식자재가 들어오잖아요. 그치? 구매하고 거기서 또 거기 군대처럼 마찬가지로 밥도 해 먹고 청소도 하고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뭐 거기서 뭐 보일러 터졌다면 보일러 공 와서 보일러 수리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는 그 사회가 큰 사회가 축소되어서 교도소로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로 보면 하나의 작은 사회다. 소사회다. 이 소사회다. 그래서 이 소사회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고프만인데 이 고프만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기출문제 가볼까요? 11년도 구급 경력 채용 때 나온 겁니다. 그때 나오고 안 나옵니다.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왜 안 나올 거냐? 지금 이런 거에 나오는 시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뭐 2020년, 30년 뭐 쭉쭉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거에 고리타분한 이런 것들은 그때 역사적 개념으로 남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법조문, 그다음 뭐 중요 이론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판례도 서서히 과거보다는 비중이 조금씩 높아질 겁니다.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지 이런 것은 그냥 기출되었다 하는 정도로만 봐두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교도소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자주 이용되는 이 총체적 기관이라는 개념은 누가 썼다? 고프만 나오죠. 고프만이 썼는데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면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교도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참여 관찰을 한 후에 고안해낸 개념이다 했는데 교도소는 아니고요. 정신요양원에서 참여 관찰을 한 후에 고안해낸 개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 정도로 끝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사회학자가 이 사이크스입니다. 사이크스는 수인이 뭔지 알죠? 재소자 말합니다. 수인. 자, 이 수인의 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이 교도소를 연구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는 복종과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수용자에 의한 암묵적 동조와 수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세계에서는 교도관들이 읽지 못하는 그 나름대로의 세계에는 제수자들끼리의 다 암묵적인 위계 질서가 있고 거기에 순응하고 복종하고 하는 그런 것에 통제되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심리학적 관점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심리학은 교정학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심리학적 관점에서 수용자 분류 기법이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더웨이와 맥켄리가 개발한 이 MMPI라는 겁니다.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기법이라고 해서 MMPI가 하나가 있고 워렌이 개발한 이 아이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람 이름까지 알아둬야 되나? 사람 이름 눈탱이 하세요. 하더웨이와 맥켄리가 개발한 MMPI, 워렌이 개발한 아이레벨 테스트가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자, 그리고 밑에 건 됐습니다. 자, 교정학의 발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주요 내용보다는 주요 발전 순서가 좀 더 중요합니다. 자, 교정학은 이 감옥학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감옥학에서 행영학으로, 행영학에서 교정 교육학으로,
교정교육학에서 교정보호론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일단 정의하시고, 자, 쭉 내려가서 기출문제 하나 정리할까요? 자, 14년도 국가직 7급 문제인데, 교정학은 과목학에서 시작되어 행영,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는 잘 알죠? 그 다음이 이제 헷갈려요. 교육이냐, 보호냐, 이건데, 교육이 먼저 있습니다. 교육이 먼저 있어요. 수험생들이 이제 헷갈려 해요. 근데 교육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명칭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올라가면 이 교정교육학 나와 있죠. 이 교정교육학은 뭐 1차, 2차 대전 나와 있는데 이건 다 필요 없고, 여기 보시게 되면 51년도에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에서 이 처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처우가 영어로 뭐예요? 트리트먼트. 어떻게 재소자를 처우할까? 그게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때가 이때다. 이런 말이죠. 교정교육학 때입니다. 55년도 UN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회의에서는 이 교정 처우론 할 때 이 처우란 말이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막상 이 처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이때가 아니고요. 쭉 올라가 보면 이 마사키 아키라 1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보통 한 1920년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사키 아키라는 일본 교정행정의 아버지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 교육형주의를 기초로 한 수용자 처우 중심의 행영학을 확립했다. 우리나라는 그때 뭐였습니까?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앞서갔죠.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처우란 말이 등장한 때가 50년대인데 그거보다 한 3, 4년 전에 앞서서 벌써 뭐 교육총주인의 처우라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때는 이 마사키 아키라의 자기 책에서만 그렇게 주장했었던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각종 회의에서 이 공론화된 것이 시작한 것이 바로 50년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뭐 범죄인은 치료되어야 한다 이런 말 쓰고 있죠. 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치료라는 말을 쓴다는 말은 범죄인은 환자다는 거, 환자. 환자는 병이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복귀를 하려면 병이 완쾌되어 나가서 뭐 기술을 토대로 직장을 구하고 하는 것이지 치료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또다시 칼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치료할래? 라는 거예요. 병이 나을 때까지. 그게 언젠데? 나도 모르지. 따라서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은 치료비가 장난 아니게 들어가는 거예요. 장난 아니게. 그리고 또 그 범죄인을 환자로 보았다는 것은 그 특정 개개인을 본 거잖아요. 그치? 특정 개개인, 즉 특별 예방 효과인데 그 특별 예방 효과가 CR이 안 먹혀요. 결국은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깨지고 뭐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사회 복귀했다는 뭐 확증된 뭐 결과물도 없고 하다 보니 결론이 뭐냐? 결론이 옛것이 낫다. 옛것이 사람 그냥 패된다는 거죠. 뭔 치료는 뭔 놈의 치료냐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 회귀합니다. 그것이 밑에 보면 신응보론이죠. 신응보론. 그러니까 응보는 응보인데 현대 사회에 맞게끔 좀 더 강력한 무기를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새로운 무기를 장착해서 갖고 나오는 겁니다. 과거는 응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무차별적으로 가해졌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므로 지금은 처벌은 하되 정의에 입각해서 하자. 이게 바로 신응보론입니다. 처벌은 하되 법률적 보호를 받으면서 처벌하자는 것이 신응보론이고 이 신응보론이 등장했던 때가 1970년대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다음 시간에 배우겠는데 알렌, 모리스, 윌슨 쨍쨍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다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이 신응보론은 뭐다? 응보형주의를 기초했다는 거죠. 뭐 여기 그린우드도 시험 잘 나오는 사람인데 뭐 선별적 무능화, 삼진법 다 다음 시간에 다 자세히 배우죠. 이때 등장한 것이 선별적 무능력, 삼진법이 등장한 때가 바로 70년대 이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시험은 여기보다는 다음 시간에 그때 더 자세히
배우고 더 그쪽에서 출제가 많이 되니까 그쪽에서 정리하도록 합니다.